자, 기본서요. 기본서 페이지 22요. 그 다음에 강의 노트는요. 강의 노트는 페이지 4페이지요. 권리 변동이라고 하는 것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권리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권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배웠죠? 권리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것이냐? 그것은 권리 의무의 관계죠. 권리 의무 관계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권리와 의무를 뭐라 한다? 이것을 법률 관계라고 얘기하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권리가 변동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권리가 변동하죠. 다른 말로 권리 의무의 변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법률 관계의 변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권리라고 하는 말은 권리와 의무의 줄임말이고 그 다음에 권리와 의무를 뭐라 한다? 법률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리 변동이나 권리 의무의 변동이나 법률 관계의 변동이나 같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를 보냐면 권리는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한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건물을 갑이 이것을 을한테 팔죠. 그러면 을한테 권리가 뭘 한다? 발생하죠. 을한테요. 그 다음에 권리가 갑에서 을로 변경이 되죠. 그래서 갑에서 이렇게 을 앞으로 변경되고요. 그 다음에 권리가 소멸을 하죠. 누구의 권리가 소멸해요? 갑의 권리가 소멸을 하죠. 그래서 발생, 변경, 소멸하는 것을 뭐라 한다? 우린 것을 권리 변동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람은 권리를 취득하죠. 취득. 이것을 득이라고 하고요. 소멸하는 것을 상실이라고 얘기해요. 상실, 득실, 변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득실, 변경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권리가 지금 뭔다? 발생하잖아요. 발생이요.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이것은 절대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있어요. 이 절대적 발생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이것을 원시 취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원시 취득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있냐? 상대적 발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상대적 발생을 뭐라고 얘기하냐? 이것을 승계 취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차이는 뭐냐면 이제 절대적 발생 원시 취득이라는 것은 보통 보존 등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승계 취득은 무슨 등기를 한다?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이고요. 원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처음으로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자라고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주가 하자라고 하는 것이 없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 승계는 앞에 사람 것을 넘겨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물건에 하자가 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건물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같은 것이 있죠. 그러면 그것이 있는 그 상태로 그대로 내가 이전받는 것이에요. 그것을 뭐라 한다? 승계 취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시 취득, 승계 취득. 그 다음에 승계 취득은 무권리자로부터 뭘 승계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뭘 넘겨받는다? 이것은 이 승계는 누군가로부터 넘겨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근데 원시라고 하는 것은 처음으로 내가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리자가 없는 것에 대해서도 뭐 할 수 있다? 권리를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이게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원시 취득은 주로 어디에 있냐? 주로 우리 물권법에 보면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소유권. 그럼 소유권을 보면 제일 먼저 소유권이 뭐냐? 취득시효라고 하는 것이 있죠. 245조. 취득시효. 그 다음에 선의 취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무주물 선점, 그 다음에 매장물 발견, 그 다음에 무주물 선점, 그 다음에 유심을 습득, 그 다음에 매장물 발견 이렇게 있죠. 그래서 무주물, 유심물, 매장물 발견, 그 다음에 첨부해서요 부합하고, 그 다음에 혼화하고, 그 다음에 가공 이렇게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원시 취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소유권 부분에 그대로 다 나와 있는 순서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뭐겠냐? 건물의 신축 이렇게 하나만 더 알면 되죠. 이것을 원시 취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원시 취득은 뭐가 의미가 있느냐? 시험에 뭐라 나오냐? 다음 중에서 원시 취득이 아닌 것? 그러면 원시 취득하고 승계 취득하고 두 개가 구별되잖아요. 그러면 원시 취득이 아닌 것 1번, 2번, 3번, 4번 그럼 여기 있는 것이 5번이 되겠죠. 알겠죠? 그 다음에 승계라는 것은 내가 넘겨받는 거잖아요. 넘겨받는 것이 어떻게 넘겨받느냐? 설정적 승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설정적 승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여기요. 이전적 승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설정적이다, 이전적이다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서 설정적 승계 이렇게 돼 있죠? 설정적 승계는 여기 이것을 뭐한다? 소유권이다 이렇게 소유권. 이 소유권의 저당권을 잡는다. 저당 잡는다. 그 다음에 전세권을 잡는다 이렇게요. 전세권. 그 다음에 여기 소유권에요. 여기 지상권을 설정한다. 지상권. 이런 것을 설정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정적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전부를 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주는 것을 설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것을 이전적인 설정하는 것은 규를 가지고 따지면 된단 말이죠. 규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일부, 여기 이 일부 있죠? 일부만 떼가지고 주는 것, 우리 이것을 설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소유권 중에서 일부만, 저당, 전세, 이렇게 지상권, 이런 것을 설정제라고 하고, 이전적이라는 것은 전주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이전받는 것을 이전적이라고 그래요. 그대로 이전받는 것, 여기서 이것을 이전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대로 가져오는 것 다 전부 다. 그러면 이 이전적은 가져오는 방법이 하나하나를 계약을 해가지고 우리 이것을 특정승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오는 경우가 있죠. 우린 이것을 뭐란다? 포괄승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특정과 포괄의 차이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건물이 있고 이런 상가 건물이 있고 그다음에 산이 이렇게 있고 토지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을요 을한테 넘기고 싶어요. 그러면 을하고 넘기시면 을하고 계약을 하든지 또는 증여를 주든지 다른 사람의 땅과 교환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넘겨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하나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그것을 매매라든가 그다음에 증여라든가 또는요 경매라든가 이런 원인에 의해서 넘어가는 것을 특정승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포괄이라고 하는 것은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을 한단 말이죠. 갑이 사망하면 갑의 모든 재산이 그대로 을한테 가는 거죠. 모든 것이. 원래는 하나하나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매라든가 교환이라든가 증여를 통해서 계약을 통해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한다? 이것이 하나의 원인 사실에서 그대로 다 가는 거, 을한테. 이것을 우리는 포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포괄승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런 포괄승계라고 하는 것은 상속하고 그 다음에 회사의 합병하고 그 다음에 포괄유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는 뭐겠냐? 사인증여라고 하는 것이 있죠. 사인증여. 이렇게요. 이것을 특정승계, 이것을 포괄승계라고 하죠. 알겠죠? 그럼 이제 시험에 나올 때는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오죠. 다음 중에서 원시취득이 아닌 것이 이렇게 나오죠. 그럼 원시취득이 아닌 것은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 여기요, 뭐 사인증여 또는요 합병상속 이렇게 나오죠. 이것을 전체를 다 모른다. 전체가 승계취득이죠. 그 다음에 또 시험이 뭐 나오냐면 이전적과 설정적하고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의 저당을 잡는 것 설정적이죠. 그런데 뭐라 한다? 소유권의 저당 잡는 것을 이전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예전에 났던 것은 뭐냐면 매매는 포괄승계다, 상속은 특정승계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틀리게 하는 것, 이런 것이 나올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특정하고 포괄의 양식은 둘 다 무슨 승계죠? 이전적 승계잖아요. 둘 다. 그래서 둘 다 이전적 승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가 있다? 매매라고 하는 것이 있죠. 여기 또 뭐가 있다? 상속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매매는 뭐다? 매매는요 특정 승계이고 특정, 그 다음에 뭐다? 이전적 승계이고 그 다음에 승계 취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매는 특정 승계고 이전적이고 승계 취득이죠. 그 다음에 여기 상속은요, 상속이라는 것은 포괄 승계죠. 여기 포괄 승계이고 여기요 포괄이지만 뭐다? 이전적 승계이고 그 다음에 뭐다? 여기요 승계 취득이죠. 우리가 족보 보는 방법은 똑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 상속은 이전적 승계이다. 맞는 말이죠. 상속은요 특정 승계다. 그럼 틀리죠. 상속은 승계 취득이다. 맞는 말이란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 가장 시험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상대적 발생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다. 여러 가지로 섞여가지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발생했죠? 그 다음에 이제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권리가 이제 변경하잖아요. 변경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먼저 주체의 변경에 대해서 사람이 변경하는 것이 있죠. 이것을 주체의 변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냐면 여기 내용의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요 작용의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우리가 작용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효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작용의 변경, 효력의 변경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작용이다,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효력이 한 2번 저당권이죠. 그러면 2번 저당권자가 1번 저당권자로 순위가 승진해. 순위가 승진해. 이것을 작용의 변경이다. 이렇게 작용. 그래서 2번 저당권자가 1번 저당권으로 순위가 승진하는 것을 작용의 변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원래 임대차는 채권이잖아요. 채권은 뭐가 없다? 제3자에 대한 효력, 대항력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요 임차권이 뭐를 갖는 것?
대항력을 갖는 것, 대항력. 이것을 뭐란다? 작용의 변경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주체가 변경된다는 것은 뭐다? 건물이 이렇게 했는데 소유자가 갑에서 울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이걸 주체의 변경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게 내용의 변경은, 내용은 양적이냐 질적이냐 이 말이에요. 양적이냐 질적이냐. 양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건물이요, 3층짜리 건물이 있는데요, 3층이 불타버리고 없어졌어. 그러면 양이 줄어들었죠. 그 다음에 1층 이렇게 있는데 1층이요, 2층을 이렇게 중축을 했어. 중축.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늘어났죠. 이것을 양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질적이라고 하는 것은 질적. 질적은 갑이 을한테 건물을 넘겨주기로 했어. 갑이 을한테요. 1억짜리 건물을 넘겨주기로 했는데 1억짜리 건물이 불타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럼 1억짜리 건물이 불타버리고 없으면 건물을 줄 수 없잖아요. 건물을 줄 수 없으니까 대신 어때요? 건물 값을 줘야 되겠죠. 그것을 뭐란다? 손해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의 인도가 손해배상으로 바뀌었죠. 원래는 물건을 주기로 했는데 나중에 돈으로 주게 됐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뭐란다? 질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보면 주체가 변경됐느냐, 그 다음에 내용의 변경이냐, 작용의 변경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소멸. 소멸은요, 이것을 뭐라 한다? 절대적 소멸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 소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절대적하고 상대적하고 차이는 뭐냐면 이런 것이죠. 건물이 이렇게 있죠. 그런데 갑이요, 이것을 을한테 팔죠. 그럼 을한테 팔면 어때요? 갑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 갑의 입장에서는 소유권이 뭐가 된다? 소멸하죠. 갑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은 을의 입장에서는 뭐가 된다? 이 물건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권리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것을 상대적이죠. 두 사람한테 다 없어지면 절대적이라고 하는데요. 한 사람은 그대로 있고 한 사람 것만 없어지죠. 우리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 상대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상대적 소멸이다 이렇게요. 결국 상대적 소멸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하고 똑같아요?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거죠. 소유자가, 사람이 바뀐 걸 뭐라 한다? 주체가 변경이 됐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결국 주체가 변경이 됐다는 말의 뜻이 뭐냐? 소유자가 갑이 원래 소유자였는데 이것이 그대로 을한테 갔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저게 발생의 측면으로 보면 이전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면 여기서는 발생했죠? 을한테 발생했으니까 갑의 것이 그대로 왔죠? 이것을 뭐란다? 이전적 승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멸했죠? 물건이, 권리가 누구한테나 다 없어진 것이 아니고 갑에게만 소멸한 거잖아요. 이것을 뭐란다? 상대적 소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소유자가 어때요? 갑에서 누구로 바뀌었어? 갑에서 을로 바뀌었죠. 갑에서 을로. 이것을 뭐나? 주인이 바뀌었죠. 그것을 주체의 변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권리가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하죠. 이렇게 발생과 변경과 소멸을 뭐란다? 이것을 뭐란다? 이전적 승계와 그 다음에 주체가 변경과 그 다음에 상대적 소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대적 소멸과 주체의 변경과 이전적 승계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말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멸실되고 없는 거예요. 건물이 멸실되고 없으면 소유권이 있어 없어? 소유권이 없어지죠. 이것을 절대적으로 소멸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건물이 없어지면서 여기서 가치적 변형물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이걸 우리마다 멸실, 훼손, 멸훼손, 공용징수가 되죠. 그래서 멸실로 인해서 손해배상금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런 가치적 변형물 위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그것을 물상대위라고 얘기하죠. 물상대위. 그래서 전세권과 질권과 저당권은 물상대위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유치권은 물상대위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유치권의 경우는 물건이 멸실되면 유치권은 절대적으로 소멸하게 되죠. 절대적으로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가치적 변형물에 의해서 질권과 저당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슨 말이 나오면 안 되냐? 물건이 멸실되면 모든 물건은 절대적으로 소멸한다 그러면 안 돼. 원래 물건이 멸실되면 물건은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것이 맞지만 가치적 변형물이 남아있을 때는 전세권, 질권, 저당권의 경우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발생, 변경, 소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멸에서는 시험이 잘 나오질 않죠. 그런데 여기 변경에서는 특히 작용의 변경,
2번 저당권자가 1번 저당권으로 승진하죠. 작용의 변경이 시험에 가끔 나오고, 그 다음에 내용의 변경이 시험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 물건의 인도 의무가 미행 불능으로 인해서 손해배상으로 바뀌죠. 그걸 뭐란다? 질적 변경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뭐란다? 내용의 변경이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요, 가장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뭐냐면 상대적 발생, 상대적 발생, 절대적 발생 이렇게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보냐면 설정적하고 이전적이란 말을 지금부터 설명을 하면, 갑의 건물 있잖아요. 이렇게 갑의 건물의 2층에다가 갑이요 을한테 전세권을 주죠. 이 전세권 주는 것을 전세권 뭐라고 한다? 설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갑은 을한테 모든 것을 준 건 아니잖아요. 알죠? 일부 사용하고 소유할 수 있는 권능만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설정이라고 하는데, 이 을형 전세권을 이 병이라는 사람한테 전전세를 주는 게 있죠. 전전세. 또는요,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한테요? 정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전세권을 양도한 경우가 있죠. 두 가지. 알겠죠? 그럼 이걸 이제 뭐라고 볼 것인가? 여기 보면 이게 이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가 다시 또 전세를 또 줬단 말이에요. 자기가요. 자기가 전세를 줬죠? 이걸 전전세라고 하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설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전세권을 설정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요, 양도했다는 것은 전세권을 그대로 팔아먹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양도를 우리는 뭐란다? 이것을 이전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을이 가지고 있는 전세권을 그대로 병한테 주는 거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 이전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 또 전세를 주는 거잖아요. 이것을 뭐란다? 설정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전세라고 하는 것이 있고, 전전세, 또 뭐가냐면 전대차라고 하는 것이 전대차. 그 전대차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항상 이거요, 이게요, 원래 임대차가 있죠. 임대차. 그런데 다시 전대차를 준다는 것은 임차인이 또 준다는 거죠. 그래서 전대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대차라는 것은 임대차보다 클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전대차를 준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을 준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의 일부만을 떼서 준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설정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우리가 전세권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우리가 전세권이 있단 말이죠. 전세권이 있는데 이 전세권이 이렇게요, 전전세요. 전전세를 준다 이 말은 이 전세권자가 가지고 있는 것의 일부만 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설정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요. 만약에 양도가 되면 어떡한다? 양도. 전세권이 있잖아요. 전세권 있으면 전세권을 양도한다는 말은 이 을이라는 사람을 가지고 있다가 이것을 병한테 양도한다 이 말은 이거 가지고 있는 걸 그것을 그대로 준다 이 말. 그대로. 알았죠? 양도라는 것은 전세권 그대로 너 가져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이전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설정적과 이전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약간 구별을 해야 되겠죠. 이것을 뭐란다? 발생, 변경, 소멸, 다른 말로 권리 변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보면,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을 한번 봐봐요. 이렇게 이제 갑과 을이 있죠. 갑과 을이 청약과 상락에서 계약을 하죠. 그러면 이 계약을 하면 이 계약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법률 요건이라고 얘기해. 이 계약을 뭐라고 얘기한다고? 법률 요건이라고 얘기하고, 이 법률 요건을 뭐란다? 원인행위다. 원인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이런 계약에서 갑은 을한테 뭐란다? 등기를 해줄 의무가 생기고, 을은 갑한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 이것을 법률 효과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효과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뭐란다? 결과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원인의 인자와 결과의 과자를 떠가지고 인과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럼요, 나중에 우리가 뭐 TV 토론이나 뭘 보면 이것과 이것이 과연 인과관계가 있나? 이런 말 물어보죠. 원인과 결과 사이에 상관성이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상관성이 있으면 우리 이것을 상관성이 있다. 있을 유자를 써서 유인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상관성이 없으면 뭐 없을 무자를 써서 그것을 우리는 무인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은 물권에서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아무튼 그걸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법률 요건 원인에는 뭐가 있냐? 원인에는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다. 우리 전번 시간에 배웠죠? 법률 행위가 뭐가 있다? 법률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 법률 행위와 법률의 규정을 합해서 뭘 한다? 법률 요건, 원인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번 시간에 배웠던 법률의 규정에는 뭐가 있다? 다른 말로 준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준법률 행위는 뭐가 있어요?
표현행위하고 그 다음에 사실행위가 있었고, 사실행위는 순수 사실행위하고 혼합 사실행위가 있었고, 표현행위는 뭐가 있다? 여는 의사의 통지하고 관념의 통지하고 감정의 표시하고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감정을 표시한 것을 우리는 뭐냐? 감정을 표시. 그것을 우리 먼저 용서한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의사의 통지는요, 뒤가 무슨 말이 있으면 채고하고, 그 다음에 거절이란 말이 있으면 의체거 이렇게 암기하라고 그랬죠. 관념의 통지는 뭐가 있으면 뒤가 무슨 말이 있으면 통지하고 승인하고 승낙이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우리 이것을 관념의 통지다 이렇게.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란다? 사준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데,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서 첫 번째 뭐가 있다? 첫 번째 단독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고, 단독행위.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계약이 있고, 세 번째는 합동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죠. 합동행위요. 그래서 단독과 계약과 합동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고, 특히 그러면요, 합동행위에는 뭐가 있다? 사단법인 설립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럼 여기 계약 있죠? 계약 있고, 단독행위가 있죠. 단독행위는 또 뭐가 있다? 상대방이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가 이렇게 있죠. 상대방 없는 것은 뭐가 있다?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상대방 있는 것은 무권대리에서 본인이 하는 뭐가 있다? 추인권, 상대방 하는 철회권이 있고, 그 다음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해서 뭐 법정대리 뭘 한다? 동의를 하는 것이고, 동의, 채권자가 하는 것을 뭐한다? 채권자, 면제, 채무자가 하는 것을 상계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가지, 취소, 해제, 해지, 이것을 우리는 상대방 있는 것이죠. 시험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냐? 먼저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단독행위와 계약을 비교하는 문제가 먼저 나오죠. 두 번째는요, 상대방 있는 것과 상대방 없는 것을 구별하는 것이 시험에 나오죠. 다음 주에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그것은 상대방 없는 것을 찾으라 이 말이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전체 법률행위가 아닌 것, 뭘 찾으라? 준법률행위를 찾아라 이 말이죠. 나중에 법률행위를 뭐라고 얘기한다? 의사표시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의사표시가 아닌 것, 그 말은 준법률행위 중에서 최고, 거절, 통지, 승인, 승낙을 찾아라 이란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나온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전번 주에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보면 이 법률 요건, 계약을 말한다. 계약은 두 가지죠. 계약이라는 것은 법률 요건인데, 법률 요건은 법률 행위와 법률의 규정이 있는데, 우리는 법률의 규정은 별도로 공부를 하지 않는단 말이죠. 왜냐?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법조문을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본다? 계약은 그냥 뭐라 한다? 우리가 법률행위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단독행위와 계약과 합동행위. 그러면 계약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뭐를 얘기한다? 법률행위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법률행위는 뭐가 있냐? 성립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우리가 성립한다고 하는 것은 계약을 체결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립요건은 먼저 일반적 성립요건하고요, 일반적, 그 다음에 특별 성립요건 두 가지가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 특별 성립요건을 우리는 뭐란다? 이것을 요식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채권법이요, 계약이 불요식행위예요. 불요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다? 일정한 방식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런데 예외적으로 특별 성립요건이 요식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암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특별 성립요건은 무슨 요건이다? 요식행위이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특별 성립은 가족법에 나와 있는 거, 가족법에서 뭐가 있다? 예를 들어서 혼인이라든가 뭐 유언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다 요식행위예요. 출생신고, 사망신고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어음행위, 어음을 할 때 어음 발행행위, 어음행위 일정한 방식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질권 같은 것을 설정한단 말이죠. 질권을 설정할 때는 요물성인데, 일정한 물건을 질권, 뭐죠? 전당포죠? 전당포에서 돈을 벌 때는 반드시 동산을 맡기고 돈을 빌려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요물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서 보면 법인 설립이라고 하는 거죠. 법인을 설립하려면 정관을 작성을 하고 등기를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뭐란다? 그것을 특별 성립요건 요식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일반적은 뭐가 있다? 일반적은 당사자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의사표시는
청약과 뭐를 얘기한다? 승낙. 계약의 경우는 청약과 승낙의 합의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당사자라는 것은 갑하고 을이 있어야 되죠. 그럼 여기 목적이죠. 이 목적이라는 것은 뭐다? 법률 효과를 얘기하는 거죠. 법률 효과. 다른 말로 법률 효과를 뭐라 한다? 대금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등기가 있어야 되죠. 이것을 목적이라고 하죠. 즉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이 뭐냐? 그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이라는 것은 갑은 대금을 원하는 것이고 을은 등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갑이 원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대금, 을이 원하는 것, 등기. 이것을 뭐라 한다?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한 목적이다. 계약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법률 행위라고 하죠. 법률 행위를 하게 된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목적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법률 효과라고 얘기하죠. 법률 효과. 알겠죠? 이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요. 이런 모든 요건 있죠? 이런 모든 요건을 다 갖췄느냐, 갖추지 않았느냐? 이게 문제가 되죠. 이런 모든 요건들을 다 갖추었을 때 우리는 법률 행위가 뭐를 했다 한다? 성립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갖추지 못하면 우리 이것을 불성립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불성립하면 우리가 뭐한다? 이것을 없을 무자를 써서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법률 행위가 성립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여기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몇 살이냐? 17살이고 그 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이 뭐냐? 술이 만취가 된 상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갑은 17살이고 을은 술이 만취가 됐어도 우리가 계약이 성립할 때는, 즉 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 사람이 몇 살이냐, 술이 취했느냐 안 취했느냐 이런 것은 묻지 않는 것이에요. 그럼 이건 묻지 않고 그냥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있느냐 이것만 따져. 당사자가 있느냐 없느냐.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가 성립하죠. 성립하면 여기서 뭐를 보는 것이냐? 여기서 효력 요건을 보는 것이죠. 효력 요건. 그래서 효력 요건을 본다 이 말이에요. 효력. 그래서 효력이라는 것은 성립한 법률행위가 효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럼 여기서 효력 요건에서는 똑같이 저기가 똑같이 일반적 효력 요건이 있고 여기요 특별한 효력 요건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 효력 요건에는 뭐냐? 특별 효력 요건에는 뭐냐면 먼저 대리권이 존재해야 돼요.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가 받아야 되고 조건이 성취하고 기한이 도래하고 그 다음에요 일단 우리는요 미성년자는 계약할 수 있죠. 하지만 미성년자의 법령은 또 뭐 할 수도 있어? 취소해버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취소하지 않고 완전하게 법률의 효력이 발생을 하려면 법정 대리인의 뭐가 있어야 돼? 동의가 있어야 되죠. 이런 것을 우리가 말한다? 특별 효력 요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가 시험에 나오냐? 여기서 다음 중에서 효력 요건이 아닌 것은 성립 요건이 아닌 것은 이게 시험에 나올 수 있어. 알겠죠? 그래서 성립 요건은 이런 것들이 특별 성립 요건이란 말이죠. 효력 요건은요 이런 것들이 효력 요건이란 말이죠. 알겠죠?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시험에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특별 성립 요건은 효력 요건은 뭐다? 먼저 대리권이 존재할 것, 토지거래 허가가 있을 것, 조건이 성취하고 기한이 도래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상대방에 뭐가 있어야 돼?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을 것. 그 다음에 일반적은 뭐냐면 일반적은 먼저 당사자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목적하고 그 다음에 의사 표시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당사자와 목적과 의사 표시 이렇게 있는 것이죠. 됐죠? 그래서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요 이 당사자라는 것이 당사자는 먼저 무슨 능력이 있어야 돼? 권리 능력. 그 다음에 권리 능력이 없으면 우리 이것을 사망했다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무슨 능력이 있어야 되냐? 의사 능력. 그러면 의사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 없으면 무효라고 그래. 의사 능력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 내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다. 내가 말하고 있는 의미를 알고 사는 것. 그것을 의사 능력이 있다고 그래. 이런 만약에 치매에 걸리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보면은 밥 먹고 나서 또 밥 달라고 하고 배가 고프지 않는데 또 배고프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배고프다는 말의 뜻을 알고 한다 모르고 한다? 모르고 하죠. 그런 경우를 무효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의사능력은 어떻게 하냐? 그것은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개별적으로 판단한다는 말의 뜻은 뭐냐? 우리가 나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의사능력이 있냐? 그건 아니단 말이죠. 만약에 저기서 보면 술이 만취한 사람이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술이 만취한 상태에서 계약했으면 그 사람은요 자기가 계약을 할 때 무슨 계약을 체결하든지 그 돈의 가치가 얼마인지 이런 것을 알고 한다 모르고 한다? 모르고 하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의사능력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있어요. 의사능력이 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행위 능력을 보는 거죠.
이 행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행위 능력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행위 능력이 없다. 그럼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볼 것인가 이 말이죠. 행위 능력이 없다. 행위 능력이 없는 것은 행위 능력이 있죠? 있으면 이것을 유효라고 그래요. 그러면 행위 능력이 없으면 우리 이것을 제한 능력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제한 능력자는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죠. 제한 능력자는 뭐가 있다? 미성년자가 있다. 미성년자.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세 가지를 합해서 뭐라고 한다? 제한 능력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제한 능력자는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피성년 후견인은 뭐라고 얘기하냐?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여기는요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을 피한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사람들의 법령행위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법에는요 제한 능력자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됐죠? 그 다음에 목적이죠. 우리가 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목적은 대금하고 등기죠. 우리가 이 목적이나 대금과 등기는 먼저 뭐가 돼야 돼? 확정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그것이 가능해야 되고 법에 적합해야 되죠. 그 다음에 아무리 법에 적합하다도 사회적 타당성이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중에서 하나라도 아웃이면 그것은 무효가 돼. 확정되지 않거나 가능성이 없거나 법에 위반되거나 또는요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 우리 이것을 무효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의사표시죠. 의사표시라는 것은 뭐다? 의사표시는 107조 비진의 표시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108조 허위 표시가 있고, 109조 착오라고 하는 것이 있고, 110조 사기 강박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자, 이제 이런 것들은 뭐냐면 비진의하고 허위 표시는 무효가 되는 것이고, 만약 갖추지 못하면 착오와 사기 강박은 취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효력 요건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효력 요건을 가지고 문제가 자주 구성될 수 있단 말이죠. 어떻게 지금 또 구성된 걸 본단 말이죠. 우리가 취소라고 하는 것은 취소는 민법에서, 우리 민법 총칙에서의 취소는 오직 착오, 사기, 강박하고 여기요 제한 능력자만 취소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혼인의 취소가 있고, 혼인, 또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다 필요 없고, 우리 민법 총칙에서 말하는 취소라고 하는 것은 오직 어느 것만 얘기하냐? 사기, 강박, 착오,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 이것만 취소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거 외에는 취소가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법에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한다? 법에 정해져 있다. 법정 취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다. 법정 취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법정 취소 이렇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보면은 뭐를 먼저 보는 거냐면 전체적인 이제 우리가 구조를 이제 보는 거죠. 구조. 봐봐. 우리가 착오라고 하는 말을 쓰려면 먼저 써야 된다. 착오. 착오라고 하는 말은 여기 어디에 있냐? 효력 요건 안에 들어있잖아요. 효력 요건 안에 들어있단 말은 일단 법률행위는 뭘 했다? 성립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률행위가 불성립하죠. 그러면 처음부터 착오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나중에 착오에 가면 무슨 말이 나오냐? 법률행위가 불성립한 경우 착오의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법률이 이렇게 성립하죠. 성립했는데 성립하기 전에 이미 건물이 없다. 이미 건물이 없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 한다? 원시적 불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건물이 멸실한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후발적 불능이다. 그래서 우리가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별하는 것이냐?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냐? 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냐? 이렇게 구별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 이렇게. 자, 됐죠? 그 다음에 봐봐요. 우리가 조건하고 기한이라는 것은 뭐냐? 조건하고 기한. 조건하고 기한이라는 것은 성립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뭐에 해당한다? 효력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건이 성취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조건이 성취가 되려면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문제는 효력이 없다는 것은 무효란 말인데, 그러면 조건이 무효이냐? 법률 행위가 무효이냐? 이게 문제가 되죠. 우리 지금 보면 이것은 여기 있는 효력은 법률 행위에 대한 효력 요건이죠. 그래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데, 그 효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조건이 효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뭐가 효력이 없다? 법률 행위 전부가
효력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우리가 무효라고 하는 말이 뭐냐, 무효라고 하는 것은 효력 요건 안에 무효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잖아요. 무효. 그 말은 무효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일단 무효라고 하는 것은 법률 행위는 뭘 했으나 성립은 했으나, 성립 뭐가 없는 것이다? 효력이 없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무효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효력 요건을 가지고도 문제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여기 토지거래 허가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뭘 했다?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했다. 사기를 당해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사기를 당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하냐? 나는 사기를 이유로 뭘 하면 된다? 취소해.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해. 취소하게 되면 뭐가 된다? 무효가 돼. 무효가 되니까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이 다 연관이 있는 것이, 알겠죠? 그래서 우리 뭐란다? 성립 요건이고, 그 다음에 무슨 요건이다? 효력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별거 아니죠. 근데 이 효력 요건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잘 모르면 나중에 공부하는데 너무 힘들어.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당사자에서 권리 능력과 그 다음에 의사 능력과 여기 행위 능력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 정도만 알면 된다면, 이 정도만요. 그래서 뭐냐면 권리 능력이 없으면 사망이고, 의사 능력이 없으면 무효이고, 행위 능력이 없으면 제한 능력자다. 제한 능력자는 미성년자와 피성년 후견인과 피한정 후견인이 있고, 이 세 가지의 경우는 제한 능력자라고 통칭하고, 이런 제한 능력자의 법령에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정확히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모두 10문제가 나오는 것은 어디에서 10문제가 나오냐? 여기 목적. 이 목적부터 10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 의사표시, 대리권, 토지거래허가, 조건, 기한, 여기까지 해서 모두 10문제가 나오는 것이에요. 알겠죠? 우리가 잠깐 쉬었다 뭘 볼 것이냐? 목적이라는 것을 보면 돼요. 목적. 그래서 목적은 확정되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순서적으로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의사표시를 보고, 그래서 의사표시는 또 뭐가 있다? 비진입 표시, 통정 허위 표시, 착오, 사기, 강박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순서적으로 우리가 한번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책의 순서가 이렇게 쓰여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